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고 검색 랭킹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처럼 댓글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댓글이 뭐 원희룡 장관님 응원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에게 득이 될 만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특가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원희룡 아파트값 50% 올랐다가 6% 하락, 폭락 단정은 일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 저는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들었을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정규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정규 강의를 제가 중간에 멈췄던 적이 저번에도 한 번 있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정규 강의를 하시다가 8기였나? 7기인가 8기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스탑한 상태죠. 그리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다른 뜻이 없고요. 이제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랑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중간에 한번 끊었을 때가 경기도 막판이에요. 제가 생각한 제 기준에서 경기도의 아파트를 더 이상 들어가면은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다. 어지간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이 아니고서는 애매하다. 그때가 한번 끊었고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중간에 멈칫한 이유가 지방의 유동성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강의를 듣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드릴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강의를 했고 아니면 얘네 중간에 멈추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제 핑계가 아니라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해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했고 그때 그래서 중간에 텀이 길어져서 강의가 늦어졌죠. 이번에도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을 꼼꼼히 두 바퀴를 돌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저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시장을 또 분석하고 다녀보고 오늘도 계속 통화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몰골이 좋지가 않은데 저는 뭐 제 성격이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지금 좋은 몰골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가도 싶어요. 왜냐면 저한테 왜 이렇게 오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 채널에는 뭔가 좀 도전해보고자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시작하시거나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요새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존부터 안 좋게 보신 분들이나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늘 있어 왔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생각의 자유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내 할 얘기하고 내 강의 무조건 하겠다. 그것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최근 요새 마침 또 문의가 계속 왔어요. 예전에 비해선 현저히 적은 양이지만 경매 강의 그리고 정규 강의 왜 안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가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고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지지부진 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일 건데 반복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님들이 정말 몇몇 분들이 계셨지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 벌써 아파트 값이 50% 올랐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팩트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아파트 값이 50% 올랐는지가 기간도 없고요. 기간. 저 지금 이거 폄하하려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어느 기간 동안 50%가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국이라 해도 통계 방식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어느 단지까지 넣을 건지, 그리고 빌라가 들어갔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이 아파트 값이 13%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올랐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6% 하락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은 지금 밑에 읽어보시면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짧아요. 근데 우리는 상관하지 않죠. 폭락 단정은 일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계가 어떤 기준도 없고 예전에 보시면 예전 정권에서는 상승폭이 적었다. 예전 정권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상승폭 적다. OECD 국가가 다 올랐다. 한국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지금 정권은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조금밖에 안 내렸다. 아직은 폭락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더 내리겠다. 폭락시키겠다.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예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호응을 해줄까? 어떻게 해야 표를 많이 가져올까? 이게 정치인데 이거를 얘기하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치인분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만족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명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들의 표를 받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표를 받고 정치에서 승리를 해서 자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분들이 하는 일은 원래 이거예요. 정치인분들이 표를 받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그냥 좋은 세상이 되겠다가 일종의 프로세스가 된 게 지금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 정권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현 정권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이 발언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물론 통계를 여러분 통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디에 통계를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느 기관의 통계를 따라서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 이거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댓글을 봤을 때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응원을 하게 돼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댓글을 보면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지난 정권도 호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호응하는 사람이 늘 있지만 이건 정치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여기랑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재테크나 경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 값이 50% 올랐다가 6% 하락했으니까 폭락 단정은 아직 이르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파트가 지금 시장이 안 좋고 꺾인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꺾인 것도 아니다. 더 내려갈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쉬워요. 댓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더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 발언을 한 거랑 시장이 어떻게 될지랑은 별 무관해요, 사실은. 왜냐면 전 정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집 사면 때려잡는 정말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서 잊혀져서 그렇지 10번, 20번, 30번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요번 정권, 윤석열 정권은 뭐가 달라서 원희룡 장관님은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장이 될 거다. 아파트 값이 50% 올랐다가 6% 하락했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져서 폭락까지 가면 더 떨어질 거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장관님은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정치를 잘하세요. 여기 찾아보면 뉘앙스랑 기사가 멋지게 나와서 그렇지 더 떨어뜨릴 거다. 더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표의 밸런스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발언이에요. 정치적 발언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원희룡 장관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응원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장관님의 뜻대로 시장이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난 정권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의 힘으로 부동산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뭐냐? 일부러 올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부러. 그리고 지금 장관님은 일부러 내린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댓글을 보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은 너무 심하게 연동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정권 김현미 장관님 때 김현미 장관님 말씀 듣고 겁먹어서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 그때 벼락 거지란 단어가 탄생을 했죠. 변창흠 장관님 말 듣고 공공재개발 기대한 분들 다 잊혀졌죠. 쭉 다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원희룡 장관님은 아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고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이게 정치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시장에 좀 더 현실감 있게 부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 정권의 시장은 시장의 상승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무슨 말을 한 듯 안 먹히는 거고,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에서 먹히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이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규제 최대한 천천히 풀고, 그리고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시고 사람들이 호응을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작 시장에 반전이 있는 거는 원희룡 장관님이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규제 풀어야겠다, 부동산 살려야겠다 단독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상 반응이 와야 돼요. 시장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동산 거래량으로 쭉 갈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저는 완전 틀린 거고 시장은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난 정권은 왜 그랬을까요? 노무현 정권 때는 왜 그랬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완전히 컨트롤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정도 할 수 있고, 정치하는 분들이 아직 크게 신경 쓸 만큼 사람들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 이건 알 수가 있겠지만 시장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전히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파동을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요 뉴스 중에 하나고요. 제가 클릭했을 때는 조회수 1위였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경제경영 관련 뉴스 중에서 클릭수 1위예요. 그럼 굉장히 이펙트가 크겠죠.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지 아세요? 원희룡 장관 잘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장을 만든 건 원희룡 장관님이 아닙니다. 장관님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따져보세요. 취임 전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대통령님 취임하기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요. 물론 7월 달에 2차 쇼크, 그건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분석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7월 달에 한 번 더 꺾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분양, 입주 물량, 보릿고개, 매도 호가는 여전히 높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중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 거예요. 왜냐? 매도 호가는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 매도 호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팔리는데 매도 호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상승하던 시기에 매도 호가가 얼마나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지금 문제가 될 타이밍이 아닌데 매도 호가가 여전히 높은 게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정치를 잘하시고 행정을 잘하신다고 해서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당연히 정치랑 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 시장을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들여다보고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뭔지, 앞으로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다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보고 지금 분위기가 딱 이렇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내용을 한번 재해석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은 정치예요. 왜 그렇냐? 이번 정권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부동산이 분명히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원이라고 생각하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면 현 정권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것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 시장이 마침 정체돼 있고 침체돼 있고 하락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사를 내므로써 좀 더 기회를 잡고 어떤 득표율, 표를 얻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저랑 같이 시장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정치도 보셔야 되지만 이거 이꼴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얘기하려고 영상을 킨 게 아니라 여기에 함몰돼서 시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자,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